네, 코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클레이스왑, 벨트 파이낸스, 오르비 체인 등을 운영하고 있는 오지스에서 최근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메시 스왑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 관련된 질문의 경우에는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QR코드나 단축 URL을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으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사칭방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칭방이 코리니 유치원 중학년방에서 1,500명이 계시고 있는데, 이러한 사칭방에서 좀 피해 사례가 최근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에는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신고를 한번 해주시고 꼭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메시 스왑에서 좀 알아볼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클레이 스왑, 우리가 클레이튼 기반의 덱스 서비스죠. 클레이 스왑의 폴리곤 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체인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UI 그리고 운영 정책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클레이 스왑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 스왑을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메시 스왑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루고 있는 자산의 종류가 당연히 이제 클레이튼 기반이냐, 이제 폴리곤 기반이냐, 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산의 종류와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하실 때 조금 진입 장벽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오늘은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리곤 체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폴리곤 체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는 레이어 2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장점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단점으로 뽑히고 있는 트랜잭션 속도, 그 다음에 수수료 이런 것들이 개선된 게 이제 폴리곤 체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이제 사용하는 지갑은 메타마스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마스크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메타마스크에서 RPC를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체인리스트 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추가를 하시면 쉽게 추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체인리스트 추가 방법인데요. 여기서 주소를 chainlist.org를 접속해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이더리움 기반의 메타마스크를 추가할 수 있는 이러한 주소가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가 폴리곤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폴리곤을 검색해 보시면 메인넷 이렇게 돼 있고 커넥트 월렛을 해주시면 됩니다. 커넥트 월렛을 하고 add to metamask를 하면 저는 이제 기존에 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뜨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추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추가를 하게 되면 그 폴리곤 네트워크 기반으로 그 메인넷을 옮길 수 있는 이러한 창이 이제 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지갑 준비가 되었으면 메시 스왑을 본격적으로 좀 사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의 종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보고 현재 런칭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당히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보상 코인을 채굴하는 목적으로는 좋을 듯 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에 O가 붙어서 이제 땡땡땡 이러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OETH 아니면 OKSP, OXRP 이런 체인 코인들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면서 오르비 체인, 클레이 스왑을 사용하시면 원래는 KUSDT, KDAI 이런 식으로 붙었던 K자가 이제는 다 전부 다 O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뜻이 오르비 브릿지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자산이다 라는 뜻에서 이제 O를 붙어 있는데 메시 스왑에서 사용되는 자산의 종류는 여기 기재하던 바와 같습니다. 매틱, 그리고 이제 WOTC, 이더, XRP, USDC, DT, 그 다음에 다이. 요것들이 전부 다 앞에 O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OMATIC, OWBTC, OETH, OXRP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붙어 있는 거고요. 여기 잘 보이던 클레이튼 기반의 클레이, KSP, 오르비 체인 이런 것들 또한 전부 다 앞에 O가 붙어서 이제 메시 스왑에서는 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챙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잘 보시다 보면 겹치는 게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르비 체인을 브릿지를 통해 가지고 넘어온 자산들과 여기에서는 이제 오르비 체인 브릿지를 통하지 않고 이더에서 그냥 폴리곤 체인으로 넘겨진 이러한 이제 그 코인들이 있는데 이러한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O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엄연히 이제 다른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폴리곤 브릿지에 여기 원래점 폴리곤.테크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브릿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자산들이 이제 매틱, 그다음에 메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폴리곤 체인 기반의
이런 토큰들일 거고, 그 다음에 USDT, USDC, DAI, 그 다음에 그 랩티드 BTC, 오르비 체인, 그 다음에 랩티드 이더, 이러한 자산들은 기존에는 이제 이더리움 위에 있던 것인데, 이게 이제 넘겨온, 브릿지를 통해서 넘겨온 이러한 자산들 같은 경우는 앞에 O가 붙지 않는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꼭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오르비 브릿지 사용법부터 한번 볼 텐데요. 여기 이제 오르비 브릿지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신다고 하면, 제일 먼저 상단 1번에 되어 있는 것이 어떠한 토큰을 고를 것인가. 그리고 2번에서 보실 것은 체인을 기존에는 어떤 체인이었는데 어떤 체인으로 바꿀 것인가. 체인을 이동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이제 개수, 그 기존에 있던 체인에서의 그 이더리움의 개수를 입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어떠한 주소로 받을 것인가. 여기서는 이제 클레이튼에서 폴리곤으로 가는 거니까 폴리곤 수량 주소를 이제 적으면 되는 것이고, 클레이튼을 선택하셨으면 클레이튼의 지갑 연결이 되게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게 됩니다. 네, 실제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뭐 이더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이러한 토큰들을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적혀 있는 것은 원래 이제 어떤 거 기반이신지, 이더리움 기반인지, 뭐 폴리곤 기반인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체인을 클레이튼이 아니고 뭐 이더리움에서 뭐 하면 이제 메타마스크를 연결을 하는 것이고,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하면 카이카스를 연결하든지 뭐 이렇게 지갑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곳은 내가 지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착하는 곳의 체인은 지갑 연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4번에서 수령 주소가 적혀 있다. 그래서 개수를 적고 여러분들이 수령 주소를 적으면 도착하는 체인으로 이더리움이란 자산을 내가 클레이튼 네트워크에서 폴리곤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오르비 브릿지를 사용했으니까 클레이튼 네트워크 위에서의 O-이더 자산이 폴리곤 네트워크 위로 O-이더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조금 복잡하신 분들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레이 스왑을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제 오르비 브릿지를 그 백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PC 화면에서 바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내 자산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내 자산이라는 탭에서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출금이라는 탭이 있을 텐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레이튼을 출금을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클레이튼을 출금을 하면 출금하는 수량을 뭐 적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출금하는 네트워크, 여기서 이제 매팅 네트워크를 적을 수가 있겠죠. 폴리곤 네트워크를 적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받는 주소는 항상 이제 수령하는 우리가 폴리곤 네트워크의 메타마스크 주소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하면 뭐 이런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뜨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옮길 수 있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브릿지 사용법인데요. 폴리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 위에 있는 네트워크 위에 있는 자산을 폴리곤으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주의하실 거는 이더에서 폴리곤으로 넘겨갈 때는 뭐 한 10분 정도만 소요가 되면 되는데, 폴리곤에서 이더로 넘어올 때는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는데 뭐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곤 브릿지를 넘길 때는, 돌아올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소를 접속을 해보시면 여기에 폴리곤 브릿지라는 곳이 있고, 이더리움 체인에서의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있는 토큰을 폴리곤 체인으로 옮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니까 요거를 누르면 여기는 이더리움 체인 위에 있는 본인의 지갑 주소에 있던 것들을 고를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더라든지 다이라든지 USDT 이런 것들을 고르셔서 뭐 수량을 선택하고 이제 트랜스퍼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일단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이제 작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이는 이 트랜스퍼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주의하실 점은 어프로브가 한번 해서 승인을 한 다음에 컨펌이 체크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승인을 한 번 더 눌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인을 한 번 더 누르시고 나면 마지막에 컴플리트까지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메시 스왑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시 스왑 파일을 접속을 해보시면 기본적인 메뉴에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 스왑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뭐 영어밖에 지원을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간단한 영어니까 다들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메타마스크에서 여기 폴리곤 메인넷을 꼭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선택이 되셨으면 이 월렛을 들어가 보면 이제 클레이 스왑의 내 자산과 동일하게 본인이 내 지갑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뭐 스왑 같은 경우에는 바꾸는 기능 클레이 스왑과 동일한 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디파짓에도 우리가 랜드, 단일 예치, 그 다음에 페어 예치, 그 다음에 레버리지 예치 총 3가지가 있는데, 레버리지 예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보실 거는 랜드와 이제 일드 파밍 두 개를 이제 주로 이용하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반이다 보니까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KSP를 이제 브릿지를 태워서 가져오기만 해도 단일 예치로 이제 334%라고 하는 APR을 획득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클레이 수압을 기존에 이용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꼭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보시면 단일 예치가 클레이만 해도 뭐 50% 가까이가 나오고, 다른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류가 뭐 60, 70%가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페어 예치로 가면 좀 더 이율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좀 세 가지 페어 정도를 지금 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러한 페어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50개가 넘는 페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르비 브릿지를 이용해서 넘어온 자산이냐 아니면 폴리곤 네트워크를 이용해 넘어온 자산이냐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여기 딱 그 직접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USDT와 오르빈 USDT가 이렇게 페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뒤에 후자 같은 경우에는 오르비 브릿지를 통해 가지고 넘겨진 이런 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앞에 테더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서 폴리곤으로 폴리곤 브릿지를 통해서 넘겨온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테더의 경우에도 가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현재 뭐 110% 이상의 이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APR 순위로 보면 뭐 한 4000%가 넘는 것도 있으니까, 뭐 현재 이게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부분, 뭐 스테이킹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동일합니다. 스테이크를 해서 뭐 배율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의 클레이 수압을 사용했던 분이라면 KSP와 메쉬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되는 부분도 다 동일하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밖에 뭐 풀 생성 수수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 500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새로운 뭐 풀을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에디드 리퀴디티 풀이 들어가는데, 여기 수수료가 500 메쉬가 들어가고, 또한 그 의제 제한, 우리가 뭐 그 프로포즈를 많이 했죠. 여기 이제 그 C 타입, 뭐 B 타입 그 바꾸는 것, 이것들이 이제 전부 다 클레이 수압에서 있던 개념들인데, 요것들 제한하는 것도 이제 500 메쉬가 들어가는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드랍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아직 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시보드를 보시면 현재 상황을 이제 쭉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23개 토큰이 53개 풀로 형성이 되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해서 사용법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냐면, 그럼 클레이 수압의 우리가 가격, KSP의 가치가 현재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메쉬 수압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러한 그 근원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클레이 수압이라고 하는 KSP 가격이 떨어졌다 뿐이지, 클레이 수압이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는 그래도 그 잘 유지되어 있고, 그래도 알려진 회사에서 뭐 이런 그 덱스 서비스를 꾸준히 잘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폴리곤이라고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에서 신규 런칭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의 뭐 이러한 안정성이라든지 뭐 수익성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내가 그 자산을 제공만 한다면, LP 제공자만 된다면 충분히 이제 해볼만 하다,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기존의 폴리곤에서의 그 1등 덱스의 경우에는 킥스왑이라고 하는 덱스가 있었습니다. 즉 이제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가장 자산이 유동성이 풍부한 이러한 덱스가 이제 퀵스왑이라고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번에 좀 런칭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킥스왑에서 이러한 자산을 좀 뺏어오려는 전략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폴리곤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가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라고 하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지, 샌드박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사용되는 토큰인데, 얘가 이제 ERC20, 즉 이제 이더리움 넷에 있다가 폴리곤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리곤으로 이전을 하면서 뭐 마케팅도 하고 뭐 열심히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요게 킥스왑에서 보면 탑5 안에 들어가는 토큰입니다. 유동성이 지금 4,700만 불이 쓰이고 있는 토큰인데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에서 이제 폴리곤으로 넘어오면서 마케팅적인 요소를 하면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요거는 이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그 것인데, M샌드, 즉 폴리곤으로 넘어온 샌드와 매틱, 폴리곤을 이제 연결을 해서 유동성을 제공을 하면 여기서 그 샌드 코인을 주고 있습니다. 샌드 코인을 주는 것으로 해서 37% 정도의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요게 지금 그 거의 1억 불 가까이가 지금 그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즉 퀵스왑에서는 사실 별다른 이러한 리워드를 주지 않으면서도 샌드와 매틱 이 LP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이제 메시 스왑이 좀 런칭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좀 마이니네이트를 부여를 하면 1억 불이라고 하는 이 LP의 상당수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진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제 샌드박스 입장에서나 메시 입장에서나 둘 다 위민을 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본인들 토큰을 폴리곤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매주 30만 개의 샌드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주면서까지 내가 유동성을 땡겨오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 스왑에서 우리가 샌드 매틱 뭐 이러한 그 LP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메시라고 하는 그 보상 토큰을 주기 시작한다면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제 클레이 스왑의 KSP 가격이 조금 유지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 KSP의 사용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KSP 즉 클레이 스왑이 런칭을 했을 때는 그때는 전부 다 이제 덱스도 초기였고 이런 모델들이 전부 다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더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커브와 컨벡스 관계, 우리가 커브라고 하는 이런 그 스테이블 덱스를 이제 지지하게 만드는 커브 코인을 계속 스테이킹해서 그 보팅을 하게 만드는 컨벡스와 관계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좀 그 메시 스왑에서도 이러한 그 외부 협력 체계, 즉 이제 기존에는 좀 더 폐쇄적이었다면 뭐 제가 굳이 디테일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좀 더 좀 협력된 오픈된 협력 체계를 통해 가지고 메시를 모아주는 외부 프로젝트를 좀 다양하게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오지스 팀에서도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즉 이제 샌드를 좀 유치하기가 전략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메시를 전략적으로 모아주는 외부 프로젝트와의 협업이 좀 더 이번에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안 여러분.